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혼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곡 다래원 정규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꽃차 만들어 먹을 시기인데요. 오늘 꽃차, 여름 꽃차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녹차라든가 보이차, 한방차, 또 다고 사용법이라든가 차 예절 등 모두 좋습니다. 차와 관련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내용 간단히 적어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곡 다래원의 정규혁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정말 여름꽃이 많이 필 시기죠? 네. 그래서 요즘 아주 그냥 차인들이 꽃차 만드느냐고 손길이 바쁜 시기입니다. 네, 꽃들이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꽃들이 여기저기서 막 펴가지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근데 있습니다. 꽃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꽃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식용꽃은 어떻게 좀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식용꽃 우리가 이제 식약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꽃들이 다 먹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어느 식당에 가니까 꽃 비빔밥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요즘에 식용으로 꽃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꽃차와 함께 이제 식용 비빔밥까지 비빔밥까지 먹을 정도인데 요즘 이제 봄꽃이 지나고 이제 여름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펜지는 꾸준히 피는 꽃이고 그다음에 금계국이라든가 또 요즘에 벌써 이른 해바라기가 막 또 나오기 시작하고 해바라기도 꽃차로 마셔요? 네. 해바라기 너무 괜찮아요. 그 해바라기는 그 안에 꿀도 들어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꽃차를 해서 커다란 볼에다 띄우면 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여름의 대표적인 꽃. 또 저도 많이 여름을 뜨겁지만 이 꽃 때문에 여름이 너무 신선하고 좋은 연꽃차. 이제 연꽃차가 준비되어 있고 저 아랫지방은 이미 연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꽃차 이런 것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식약청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꽃은 어떤 꽃인지 다 나와 있어요. 네. 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154가지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거를 들어가 보는 것보다도 이 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꽃이 피잖아요. 근데 꽃이 폈다가 열매 없이 지는 꽃들. 그러니까 보통 매화꽃, 봄에 대표적으로 피는 게 매화인데 매화꽃이 향이 예쁘게 피었다가 꽃이 지고 나면 그곳에 매실이라는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실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 매화꽃에는 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을의 국화차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었다가 지었어요. 지면 씨앗도 열리지 않은 채로 그냥 사라져. 독야청청 자기만 예쁘다고 폈다 지는 아이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화차를 많이 마시지만 사실은 국화차 같이 그렇게 꽃을 폈다가 열매를 맺히지 않고 지는 꽃들은 약간의 독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꽃을 따가지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꽃차를 법제하는 법을 배워요. 독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서 꽃차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약간 시들리켰다가 말렸다가 차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간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제를 잘 해야 되겠군요. 식약청에 등록된 먹는 식용꽃이라 할지라도. 그럼 여름에 꽃차 이 차인들은 어떤 꽃을 많이 선호하시고 어떤 꽃차를 많이 만드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꽃 좋은 맛있는 꽃차를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꽃차의 생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탕색에 있어요. 탕색. 눈으로 저 꽃차를 대표적으로 이제 그 꽃차마다 특성이 있어서 좋은 효능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요즘에는 뭐 칼라 테라피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심신을 안정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교육적으로도 많이 할 때 응용도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데 칼라가 굉장히 예쁩니다. 자연에서 오는 이 칼라가 그 꽃이 주는 자연에서 얻어내는 이 탕색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꽃차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우렸을 때 그 우러내어지는 빛깔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색이 좋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향이 좀 있으면 너무 좋고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네. 맛이 좋으면 너무 좋죠. 세 가지가 너무 좋은 거는 제일 특급이죠. 아주 제일 최상품인데 네. 이 꽃차는 색이 아주 예쁘면 맛을 느낄 수 없고 또 맛은 있으면 또 탕색이 안 예쁜 게 있고 그래서 꽃차를 오랫동안 만들다 보면 브랜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색도 이쁘고 네.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꽃차는 어떤 꽃차가 있을까요? 그 꽃차는 네. 봄 꽃차로 대표적으로 말하면 목련꽃차, 여름으로 말하면 저는 여름을 대표하는 거 7월에 탄생한 곧 7월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는 7월에만 피는 게 아니라 6월 말 지금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대표적으로 연꽃차예요. 연꽃차는 저는 이제 겨울에도 1년 365일 차 행사가 있거나 귀한 사람이 집에 오거나 그러면 늘 사계절 다 내는 귀한 사람이 왔을 때 내는 꽃차 중에 하나가 연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올해는 연꽃을 안 드셔보셨거나 연꽃을 보지 못하거나 연꽃을 봤는데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꼭 연꽃차를 드셔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꽃향이 좋은 아카시아 꽃이라든가 라일락 꽃들도 꽃차를 하면 향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아카시아는 너무 좋아요. 아카시아는 너무 좋은데 초보자들이 만들기에는 그래서 아카시아 꽃을 만들 때는 제가 시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아카시아 꽃을 덮어서 만들어놔도 그 아카시아는 그 안에 향도 있고 약간의 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꿀이 잘 건조가 안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겉이 바삭하니까 완성된 것 같지만 보관할 때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흰색이고 덮다 보면 누렇게 변할 수도 있고. 네,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노란색으로 우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름꽃, 그다음 펜지 같은 거. 펜지는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고요. 그거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독소가 전혀 없고 그래서 비빔꽃차 위에도 올리고 떡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선호를 많이 하는데 꽃차로도 도라지꽃하고 비교할 만큼 도라지꽃차도 곧 피는데 저는 펜지꽃 좋아합니다. 행사 때 놓으면 바다 깊은 심연의 색, 그다음에 연두색, 다양한 색을 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펜지꽃이에요. 펜지는 색이 여러 색이죠? 네네. 그래서 주로 어떤 색 많이 써요? 보라색도 쓰고요. 노란색도 쓰고 또 노란색과 보라색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만드셔도 돼요. 색이 다 너무 만드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약간 붉은빛이 띄는 펜지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면 와인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두색, 진한 초록색을 만들 수 있는 꽃차는 펜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개색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빨주, 노초, 파남보, 꽃차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맛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꽃차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네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여름철 꽃차 함께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차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경이를 가지고도 뭐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질경이요? 네, 질경이. 질경이 잎으로 만드시려고 하나요? 네. 질경이 잎으로. 근데 질경이 잎으로도 이렇게 차를 만들듯이 질경이는 녹차 만들듯이 덮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경이를 가지고 오시면은 질경이차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즘 나물로도 묵나물로도 많이 쓰시는데 질경이로 차를 가져오려 그러면 질경이를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만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채 썰듯이 채를 썰으세요. 아, 네. 이렇게 채를 썬 다음에 걔를 팬에다 넣어가지고 팬에다 넣어서 수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는 물기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차를 만들거든요. 근데 질경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만 탁탁 털어내고 거기가 약간의 습기나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덕근 팬에다 넣어가지고 익혀가지고 녹차 만들듯이 덮어주시면 돼요. 몇 번 할까요? 네, 그러니까 덮어서 어느 정도 색이 변하면 밖으로 꺼내내서 조금 식혀줬다가 완전히 식으면 다시 팬에 넣어서 다시 덮어주고 그리고 그 녹차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유념한다는 게 뭐냐 비벼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손으로요? 네네. 질경이도 손바닥으로. 네네. 질경이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7번 정도, 8번 정도 하셔가지고 맨 나중에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때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겨울철까지 구수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이렇게 나중에 물을 울려가지고 분무기 같은데 놓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어디에 넣었다가? 분무기 작은 분무기 저기 병에다 넣어서 이렇게 분사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까요? 어디에 분무하실까요? 그게 뭐 여자들 염증에 네네. 좋다 그래서 네. 그렇게도 쓸 수 있나 하고요. 그렇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마시는 거는 제가 아는데 분무기로 쓸 수 있는 거는 그게 해독작용이 잘 일어나고 소변에도 좋고 몸 붓기에도 좋고 다양하게 너무 좋은데 분무기를 쓰는 거는 제가 아직 그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무기를 어디에 사용하신다는 피부에 바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니요. 그렇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게.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양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일단 데쳐서 널었거든요. 그러셔요? 데쳐서 널으셨으면 그 널으신 걸 가지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팬에다가 덮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먹을 때 울커가 물에다 담궜다가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볶아서 삶아서 먹을 생각을 하고 삶아서 헹구지를 않고 바로 널었어요. 묵나물 널듯이. 네네. 그러셔도 그거를 잘 덮은 다음에 한번 그렇게 했어도 그 뭐 불순물이나 모래나 이런 게 없으시면 걔를 좀 커트 해가지고 잘 덮은 다음에 나중에 물을 울기잖아. 물을 불 때 뜨거운 물을 붓고요. 첫 번째 물을 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서부터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덮을 때 나쁜 것들은 다 날아가거든요. 뜨겁게 덮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실 때 한 번을 부어서 세차한다 생각하고 버리고 두 번째 물서부터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질경이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좋은 거 효능에 있는 건가요? 그게 붓기 제일 좋은 게요. 그 뭐 얼굴이나 다리나 이런 붓기 같은 것들이 잘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붓기에도 좋고 또 신장에도 좋다 그래요. 신장에도 좋아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콩팥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기침이라든가 뭐 출혈 같은데 이뇨작용이라 해독작용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 만들어서 드시면 뭐 천식에도 좋다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로 즐겨 드신다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과 질환에 염증에 질염이나 이런 데 좋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소변에 좋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달인물을 갖고 뿌려볼까 했구나. 청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뿌리지 마시고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뿌리지 마시고 드시는 용으로 쓰셔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곡 달해원 정기옥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여름 감기에 좋다고 그래서 네. 건오미자를 구입을 했어요. 건오미자요? 예, 예, 맞는 네네네네. 거. 네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 우려서 먹으니 네. 맛이 되게 떫고 그쵸.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오미자는 그 오감의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못 느끼겠고 해서 네. 지금 방송을 듣다가 네. 여쭤보면 좋은 어떤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맞아요. 먹기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 오미자를 청에다 담가 놓기도 하고 건오미자로도 많이 쓰는데 많은 네. 분들이 오미자에는 우리 몸에 정말 오미자는 정말 여름 감기에 제가 봤을 때는 특효 같아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약간 안 좋을 때 마시면 그게 30분 안에 원기가 돌아온다 그럴 정도로 효능이 아주 많이들 효과를 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잘못 우리면 그게 떫은 맛이 많이 나요. 잘못 우리면.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오미자를 여름에 마실 때는 그게 건오미자 그리고 담가 놓은 오미자는 그냥 뭐 물로 희석해서 마시면 되는데 건오미자는 어떻게 드시냐면 일단 깨끗하게 씻어요. 일단 한번 깨끗하게 씻었죠. 씻어놓은 거를 탁탁 털어서 물기를 제거해 놓은 다음에 1.5리터나 2리터 정도의 만약에 내가 1리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생수를 준비하세요. 생수요? 생수를 준비해서 건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어놓은 건오미자를 생수에다가 붓고 하룻밤을 두셔야 돼요. 하룻밤을 담궈놓으라 이거죠? 네네. 하룻밤을 생수에다가 뜨거운 물은 바로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정도를 저녁 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건오미자하고 1리터 정도의 물을 넣으셔서 아침까지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색이 아주 너무 환상적으로 우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레몬이나 꿀이나 이거를 섞으셔서 얼음 넣어가지고 드시면 여름 차로는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네. 아니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기 때문에 그런 떫게 맛이 그랬네요. 네네. 그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 탄닌 성분이 먼저 촥 우러나기 때문에 너무 쓴맛이 우러나서 쓰고 떫어서 모두 잘 못 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맛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름 냉차에다가 넣어서 하룻밤 정도 시간 한 12시간 정도를 두시면 그게 천천히 우러나면서 색이 아주 고운 색이 우러나거든요. 그러면 기호에 따라서 거기다 레몬이라든가 또 꿀이라든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여름 냉차로 드시면 정말 최고의 음료가 됩니다. 그렇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미자 색깔은 또 참 예쁠 것 같아요. 여름엔 진짜 오미자는요. 그 청으로 작년 가을에 담가서 청으로 담가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미처 안 하신 분들이 요즘 건오미자를 많이 파니까 이렇게 전화하신 분처럼 건오미자를 사다가 여름에 손님 줬대 할 때 너무 좋습니다. 화채로도 괜찮고. 네네. 오미자 여름 음료로 추천. 근데 오미자는 따뜻한 물로 마시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더 좋죠. 여름이니까 여름 냉차를 마실 때. 근데 뜨겁게 마셔도 이렇게 뭐 한방차를 드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도 드시는데 그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건오미자를 겨울에 마실 때는 어떻게 마십니까? 그때는 건오미자를 뜨겁게 그렇게 지금처럼 뜰분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살짝 데워서 드시면 돼요. 따뜻하게. 네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달해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 달의 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고시생인데 네. 아까 연꽃잎차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네. 주변에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네. 제가 요새 공부하느라고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좀 마실 수 있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차가 있을지. 네. 아니 연꽃차도 너무 좋지만요. 그건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고시생이시면 저는 제 생각에는 좋은 새작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새작, 녹차 중에 요즘 녹차가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녹차 중에서 조금 이제 새작 정도 좋거든요. 네. 새작 정도를 구입하셔가지고요. 공부하시기 전에 공부한 후에 저녁 때 녹차를 수시로 드시면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좀 시원하게도 먹고 약간 아주 뜨겁게 마시지 않고 70에서 80도 정도를 식힌 물로 새작을 드시길 권합니다. 녹차. 그 녹차만 마시는 게 좀 지루하다 싶으면 네. 약간 더 발효된 황차라든가 또 향이 이렇게 나는 청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마셔서 이게 심신도 안정시키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새 네. 좀 당분이 좀 모자른 것 같은데 네. 좀 달게 먹을 수 있는 차는 없을까요? 달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미자 있죠? 오미자차. 오미자차는 기운도 확 이렇게 하고요. 새콤 달콤한 맛도 있고 거기다가 꿀을 넣으면 달콤한 맛도 느낄 수 있고 기운도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미자차도 괜찮아요. 근데 커피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하나 오미자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 없이 먹어도 될까요? 네네, 괜찮아요. 오미자도 괜찮고, 그러니까 오미자를 드시든 만약에 꽃차 종류를 마시든 이렇게 마시더라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녹차 있죠. 녹차에 새작이나 중작, 새작 정도를 갖다 놓고 그거는 베이직으로 항상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작, 녹차를 커피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녹차 한 잔을 쫙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게 좀 지루하다 싶으면 오미자도 마시고 연차도 마시고 꽃차도 마시다가 또 오후에 공부하시다가 또 새작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도 아주 맑아지고 네. 공부도 잘 될 것 같네요. 네. 한 가지만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녹차도 드시고 오미자 차도 드시고 좀 이렇게 번갈아 가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알겠습니다. 여름철 잘 드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네. 요새 이제 금계국이 굉장히 한창 피었잖아요. 네네네네. 작년에 보니까 금계국 차를 마셔본 적이 있는데, 색깔이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예. 금계국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서 꿀을 약간 탔더니 맛도 좋고, 색깔 너무 예뻐서 지금 보니까 금계국이 너무 예쁜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지? 네, 금계국 요즘 여름을 상징하는 코스모스 꽃하고 닮아 있는 그 금계국이 여름을 상징하는 꽃인데요. 이게 몸에 붓기하고 염증에도 좋아서 여름에 에어컨 많이 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금계국 차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근데 금계국은 만들기도 너무 간단해요. 여름에 꽃도 흔하게 피어 있는데 얘가 세 가지, 아까 할 때 잊어버렸네요.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꽃차 중에 하나가 금계국인데 그냥 팬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냥 팬이에, 뜨거운 팬에 네, 따서 걔를 엎어서 다른 거는 꽃들이 잎들이 그냥 말려버리거나 금방 타버리는데 금계국은 강해요.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팬의 온도를 아주 높게만 해놓지 않으면 만들기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올려놨다가 어느 정도 내놨다가 반복해가지고 말리셨다가 그리고 이렇게 덕금같이 해주시면 구수하고 맛도 좋고 향도 좋아요. 냉차로도 괜찮고. 금계국 자체를 팬에서 올려서 온도만 맞추고 그걸 꺼냈다가 식혔다가 꺼냈다가 식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덮끝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 거 꽃차는. 네. 완전히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네.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해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온도를 아주 작게 해놓고 수분이 거기에는 꽃받침에 수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됐다 싶어도 밖에다가 좀 한참 내놓으면 수분이 그 꽃받침에서 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넣어놓고 먹으면 네네. 그런데 이 여름 꽃차는 수분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도 유리병에다가 넣어놓으셨다가 조금 유리병에 넣어놨는데 꽃이 조금이라도 밑으로 가라앉으면 다시 꺼내서 팬에다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꽃 중에 하나가 금계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좀 수분에는 좀 예민한 편이네요. 그러니까 수분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노란 그 금계국 차를 맛을 볼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금계국이 국화처럼 이렇게 꽃잎이 작나요? 큰 꽃은 아니고? 코스모스 꽃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꽃차 만들기엔 크기가 아주 딱이네요. 그렇죠? 너무 아주. 그럼 이 몽우리도 있는데 이렇게 피었을 때 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몽우리도 괜찮고요. 몽우리도 괜찮고 색도 괜찮고. 그 몽우리 때 따가지고 그 꽃차로 만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몽우리만 가지고도 몽우리만 쫙 따가지고 덮어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만드는데 몽우리만 따라서 막 핀 거, 막 피어 있는 거. 근데 핀지 조금 시간이 지난 꽃을 따오면 덮을 때도 꽃잎이 떨어지지만 꽃차를 우리려고 탕 속에 집어넣으면 뜨거운 물을 넣으면 꽃잎이 후루룩 떨어진 거는 왜 떨어지지? 그거는 핀지 하루가 지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핀 꽃, 하루 막 핀 꽃을 아침에 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른 아침에. 그때 꽃 몽우리가 막 탄생한 것을 따면 가장 좋아요. 그럼 프라이팬에 올려만 놓기 몇 번 정도. 이거 보통 7, 8번 덮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조금 정성을 들여서 만드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찔레나무를 따가지고 차를 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되는가 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찔레 줄기 말씀하시는 거죠? 찔레 위에 우태공 올라오는 네네. 그거 너무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먹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 찔레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저희 어르신들은 다 찔레 대공을 까서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먹었어요. 그럼 옛날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찔레 대공의 부드러운 부분을 잘라갖고 오셔가지고 그 부드러운 부분을 잘라갖고 오실 때 거기 잎도 있잖아요. 찔레 잎. 그 잎은 따로 모아놓고 찔레 대공은 대공대로 따로 해서 아주 그 새끼 손톱 있잖아요. 새끼 손톱 반 정도만큼 잘게 썰으셔서 이것도 똑같이 덮으시면 돼요. 덮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따다가 씻어가지고 말려놨는데 그냥. 그 말려놓으셨으면 말리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려놓은 거를 혹시 감초 가지고 계세요? 감초? 약초 있잖아요. 감초. 약방에 감초라고요. 그 감초 물에다가 한번 걔를 넣었다가 조금 꺼내가지고 한번 팬에다 덮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효능도 좋고 맛있을 거예요. 그게 몸에 어디 좋지요, 글쎄? 그 몸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찔레는 여러 가지 맛도 있고 효능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방 그런데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효능은 나중에 한번 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네. 근데 맛있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찔레꽃도 있잖아요. 찔레꽃도 너무 괜찮죠. 꽃도 괜찮아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한 꽃차 중에 하나가 찔레꽃차랍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구절초 차가 네. 구절초가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차는 어디에 좋나요?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절초는요 여자들한테는 다 좋아요. 요즘에는 아랫배가 찬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배꼽 내놓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정말 이렇게 그 아랫배가 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그 구절초는 거기에도 좋고 잠 안 올 때 불면증에도 너무 좋고요. 눈 아플 때도 효능을 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혈액순환에 좋은가 봐요. 네. 그리고 구절초 꽃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볼에다가 우리면 일단 거기다가 우리는 순간 꽃이 활짝 피니까 눈으로도 너무 좋고 향도 있어서 쑥차처럼 너무 좋아요. 구절초 만들어 놓으신 게 많이 있으시군요. 아니, 구절초를 아예 심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 꽃이 피기 전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구절초는 집에 피워 놓으셨으면 꽃이 막 피는 생꽃으로 우리셔도 괜찮아요.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생꽃으로 우려봐도 차가 마시기가 너무너무 맛이 있고 향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088번님의 문자 상담인데 연꽃차 시원하게 마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연꽃차는 본래 시원하게 마시는 차예요. 그래서 연꽃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여름에는 연꽃차를 따서 큰 볼에다가 행사할 때는 연지라는 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 연지라는 곳에다가 꽃 모양을 피면 연지 한 송이가 그 안에 꽉 차거든요. 꽃이 크잖아요. 예, 크고 완전히 꽉 차 있는 그곳에다가 얼음을 주변에다가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차로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고. 냉차로 마셔도 우러납니까? 많이 우러나죠. 처음에 그 녹차를 우린 물을 가지고 약간 미지하게 해서 그 어디에다가 부으면 되냐면 꽃심. 꽃잎이 이렇게 있으면 꽃심에다가 그 약간 미지한 물을 부었다가 해서 우려 드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운곡달해원 정규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 김기혜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